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전국 집값이 통계 작성 이래로 역사상 최대 폭락을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딱 한 달 후에 더 큰 공포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락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그동안 거품이 많이 낀 곳들은 바닥 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문제는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이 집값 하락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전국 집값 역사상 최대 폭락, 한 달 후에 더 큰 공포가 온다. 바로 2023년이죠. 자, 생각이 돈이고 생각처럼 행동을 잘해야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의 뇌 구조인데 돈으로 돼 있죠? 즉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고 또 잘 생각하게 되면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 최선의 방법. 자, 꼭 이거 알아두세요. 매도자는요, 지금 안 팔려서 죽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팔리는 아파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안 팔려요. 그런 말은 누가 못합니까? 진작 팔았어야 하는데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바닥까지 이제 아직은 바닥도 아니에요. 한참 남았어요. 바닥이. 이제 중간도 채 안 온 것 같은데 바닥까지 떨어지면 이게 진짜 속상하잖아요. 보세요. 중개소 3곳, 단지라든가 그 단지 내에 그리고 번화가 있어요. 뭐 역세권이나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3곳, 4곳 정도에 꼭 내놓으세요. 그리고 부동산 수고비, 컨설팅비 형태로 2~3배 준다라고 하세요. 그래야 내 거를 제일 먼저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제 말이. 그리고 직접 가서 선물 보따리도 사가지고 가서 정말 중개소 사장님들을 왕으로 모시면서 이렇게 해야 내 걸 팔아주지. 그냥 전화로 띡 해서 어때요? 저때 해갖고 되겠어요? 그게? 왕으로 모시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가지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냥 전화로 띡띡 해갖고 확인하고 에이 안 팔리면 말지. 이게 뭐예요? 끝없이 떨어지는데? 반토막 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매물 제일 싼 것보다 더 낮게 던져야 돼요. 매물도 그냥 본인이 그냥 덜렁 내놓으면 안 돼요. 아, 매물이 이렇게 높구나. 그러면 중간쯤 내놔야지. 이런 건 팔리지도 않아. 자, 잘 들으세요. 매물에서 제일 싼 매물 있죠. 그것보다 낮게 내놔야 팔려요. 이해가셨어요? 매물에서 제일 싼 거 그것보다 낮게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팔리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계속 떨어져요. 주변 아파트 매물도 같이 봐야 합니다. 주변 아파트 매물도 보면서 가격을 좀 보면서 그것보다도 낮게. 그래야 내 것이 팔릴 거 아니에요. 집안도 가지런하게 정돈하고 최소 리모델링 너무 돈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20에서 30% 정도 떨어졌다는 거 인지하세요.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자, 바닥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50% 거의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합니까? 바닥에서도 갈아타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반토막 나는데도 갈아타라고 하는데 지금은 던져야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매수자들 집값 40% 급매부터 판단하세요. 지금 조금 빠진 것 같고 급매라고 착각하지 말고, 자, 최소 23년 7월 후에 내년 7월달 후 1~2년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서울 상급지 주변 위주로 잡으세요. 아무 데나 잡지 말고 평상시 관심 있는 아파트를 파악하시고요. 많은 아파트 실거래를 좀 파악할수록 유리합니다. 중개소 40에서 50% 떨어지는 그 가격에 받쳐놓기도 해요. 자, 입지, 하락폭, 전망 이거를 잘 판단해야겠죠. 자, 수익률은 갭투자, 빗투자, 거주 순으로 수익률이 높다. 이번에 폭락장에 400% 수익, 소액 투자 3가지 방법. 이거 꼭 기억하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다. 폭락장 소액 투자, 상급지 갭 투자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시간도 짧고 1.5억 정도 투자했다고 보고, 두 번째 분양권 미분양. 자, 얘들 좋은 곳들 서울이나 3기 신도시나 상급지 1.5억 가지고 이제 투자할 수 있고, 자녀 투자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있으면 하락장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나중에
자녀들도 가난해져요. 아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상급지 갭투자 서울 상급지 갭투자 전세가율이 60% 정도 돼요. 하락장에는 60%. 그러면 7억은 대략 4억으로 떨어졌다가 10억으로 올라갈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그러면 4억에 전세 2.5억이니까 내 돈은 1.5억이면 잡을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1억 5천 투자해야. 그럼 이 4억짜리 잡으면은 7억을 회복하고 10억으로 가니까 무려 6억을 벌어서 400% 이상 상승. 두 번째, 분양, 미분양, 분양권. 자, 1.5억.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상급지 이런데 분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는 미분양 날 가능성도 커요. 내년부터는. 이걸 미분양, 분양권 잡으시라고요. 자, 분양가 7억이면 나중에 비교적 더블 가까운 13억 정도 뛸 가능성이 높고 이때 이제 새 아파트가 물량이 있으니까 7억, 13억까지 올라가면 전세는 5.5억이면 충분할 거예요. 한 7억 정도 전세 예측하는데 그냥 5억 5천이라고 잡자고요. 그럼 5억 5천에 여러분들 1억 5천을 합치면 7억 딱 되잖아요. 1억 5천만 갖고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나중에 6억까지 뜁니다. 자, 이제 6억 더 뛰어요. 분양권 전매 도중에 팔 수도 있고요. 10% 계약금 그러니까 1억 5천이면 충분히 잡잖아요. 10%였자 7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운 좋게 주택수 제외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그렇고 새로 산 신규 주택이나 미분양이 주택수 제외인데 이 아파트가 괜찮다 그러면 잡아도 돼요. 자녀 투자 1.5억 서울 상급지 갭투자 전세가 60% 갭투자로 하거나 두 번째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상급지 분양권 미분양으로 하든가 뭘로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자녀 수대로 갭투자나 분양 관련 투자를 하게 되면 더 알파 요인이 되겠죠. 바닥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덜 떨어지고 늦게까지 버티는 곳들 조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것, 특히 매수자들 덜 떨어진 곳들. 사실상 덜 떨어진 건 아니야. 거래가 안 되니까 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매물에서 제일 낮은 매물보다 더 낮게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종합적으로 여기 보면 서울부동산 40% 고평가, 부동산 버블 터질까? 40%는 그냥 떨어지고 지금 상황에서도 뭐 30% 떨어진 것들 널렸는데요. 뭐 지역별로 가격이 높고 많이 뛴 부동산은 위험합니다. 2021년 이후부터 뒤늦게 뛴 곳들 있죠. 늦게 뛴 곳들은 입지가 안 좋거나 나홀로거나 아파트가 아니거나 주로 빌라들 작년에 많이 뛰었잖아요. 이런 것들 못난이들이 작년에 많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2년 하락하면 기본 40% 50%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년 정도면 3년 하락하면 50% 이상 상당히 무섭죠. 자, 이번엔 지역별로 자 강남, 서초, 용산 얘들이 버티고 있다가 최근에 막 떨어지고 있죠. 최근 거품으로 많이 뛰었어요. 또 얘들이 진짜 막판에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지금 덜 빠지다가 지금 11월 와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데는 지금 잡았다가는 망합니다. 자, 수도권 1기 신도시 여기 진짜 안 떨어졌습니다. 분당이나 평촌 이런 데 잡지 마세요. 자, 2기 신도시 얘들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 거품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더 조심하라고요. 지방, 중소도시 모든 아파트 광역시에 아주 많이 뛴 아파트는 아예 보지도 마세요. 유형별 재건축 기대한 것들은 많이 뛰고 이제 막 폭락하고 있는데 얘들도 많이 똑같이 떨어져요. 반토막 나요. 이거 규제 완화 기대감 폭등 후 버틴 곳들이니까 보지도 마세요. 재개발 프리미엄 10억 붙었던 것들이 지금 4억 3억으로 막 떨어지고 있죠. 얘들도 지금 보지도 마세요. 지금 잡으면 꼭지입니다. GTX 신도시 이 후광으로 전철 후광으로 뛴 곳들 진짜 많이 뛰어갖고 지금 막 폭락 중이잖아요. 이것도 아직 잡지 마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지금 매수자가 특히 피해야 할 부동산 어떤 것들을 피해야 할까요? 자, 분양, 미분양 현재 상황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겠어요. 그리고 지금 분양은 안 좋습니다. 내년 내후년 분양이 더 좋아요. 왜? 분양가가 내려가든 뭐 미분양이 나오든 뭐 조건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자 그저 그럴 뿐이에요. 자, 미분양 넷 고분양가 입지가 안 좋아 나홀로야 분양이 또는 아파트가 아니야 이런 것들 아예 쳐다보지도 마세요. 두 번째 최고 조건 이 시점에서 최고 조건이 역으로 말하면 안 좋으니까 조건인 거예요.
떡을 주는 거죠. 떡을. 얼마나 안 좋으면 떡 주겠어요. 여기 보세요. 무이자로 가거나 이자 후불제, 발코니 무료, 뭐 옵션 무료 이런 건 지나가다가 아줌마들한테 잡혀가지고 집 사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자, 과장 허위. 자, 경쟁률도 쑥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다 믿으면 안 돼요. 미분양 숫자도 줄이고요. 본인들이 회사 부유분이라고 거짓말하고요. 자, 부적격으로 됐다고. 요즘 세상에 무슨 놈 부적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과장 허위. 그 다음에 급매를 내요. 많이 뛴 급매. 3억 아파트가 8억까지 뛰었는데 이게 이제 7억이나 6억 됐다고 급매라고 해? 2, 3억에서 뛰었는데 이런 거 보지도 마시고. 이번에 분양권 조합원 프리미엄이 올랐어. 한 3억까지 올랐던 게 1억으로 떨어졌어. 2억 빠졌네. 얘는 새 아파트 두니까 잡아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얘들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요. 알았어요? 2, 3억 붙었던 걸 마이너스. 아니 7, 8억 붙었던 것들도 지금 2, 3억으로 떨어지는 판국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분양가 밑으로 무조건 빠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매물 높고 안 떨어진다? 2억이 5억 상승. 자, 결국 얘들은요 마이너스에도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못난이 막연한 재개발 이거 많이 했죠. 이제 빌라 다세대 오피지 이제 이런 거 보지 않겠죠. 지금 아파트도 떨어지는데 주택수 제외 주택이 아닌 것들은 더 안 좋아요. 땅, 상가, 오피스, 공장 이런 거 보지도 마세요. 호재, GTX, 전철,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뭐 재개발, 재건축 아무튼 또는 강남 아까 호재들 말했죠. 한강변 걔들이 더 떨어진다고요. 왜? 지금 하락장 아직 배꼽도 안 내려갔어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분양 폭탄 반토막 이상 10년간 폭락 또 반복. 재밌는 게 미분양 폭탄이 꼭 이거 보세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바로 얘들 때문에 그때 폭락했던 거예요. 이거 90년도 일본도 떨어졌었지만 우리나라 또 미분양이 많았죠. 왜? 1기 신도시 분양하다 보니까 91년 이후에 30% 미분양 집값 폭락 97년 IMF 때까지 1기 신도시 택지지구가요 거의 3, 40군데가 아예 기존 집이 안 팔려서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가 다반사. 그러니까 미분양 났죠. 경기 인천 10년 동안 이때도 못 갔어. 여기 보세요.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택지지구 70%가 미분양 났고요. 거의 집값 폭락에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가 택지지구가 입주.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역시 헐값에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나고 분양권도 막 마이너스로도 가고.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집이 안 팔려서 분양을 헐값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 집값도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얘가 거의 50군데 가까이 되는데 경기 인천이 10년 동안 안 올라갔어요. 왜? 그거의 가장 큰 범위는 누구냐? 2기 신도시 택지지구 50군데예요. 그 다음에 얘들만 있어도 많은데 미쳤다고. 여기 보세요. 250이 아니라 270만 가구 이제 분양하잖아요. 솔직히 돌머리들만 모였어요. 정책하는 사람들. 저번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제가 보기에는 돌머리. 여기 보세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10년간 분양 공급 폭탄 지속. 이제 또 폭락할 거예요. 얘 때문에 3기 때문에. 1에서 5년 대세 하락 또 나오겠죠. 2기 신도시보다 더 위험하죠. 왜? 얘 플러스 얘니까. 자,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문제. 2기 물량에 3기 신도시 물량이 합쳐본다고 하세요. 얼마나 많은지. 신도시만 보면 안 돼요. 택지지구까지 거의 60군데 60군데. 경기 인천은 아마 난리 날 거고 경기 인천이 못 가는데 뭔 지방이 가겠어요. 더 입지도 안 좋은데. 서울도 영향을 받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매도자, 매수자, 매수이지 보실래요? 보니까 이 빨간 게 매수자고 파란 게 매도자인데 어때요? 막 섞여 있죠. 이때 19년부터 21년까지 2년 동안 거의 2, 3년 동안 폭등했을 때인데 자 여기 이게 바로 역전됐을 때예요. 21년 6월에서 8월 때 역전됩니다. 자 매수자는 확 줄어들어요. 이때는 많았는데 매도자 늘어나는 거 보세요. 어우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2022년 11월 14일까지 나왔죠. 매수자가 없어요. 이게 제로야 제로. 매도자 보세요. 이거 엄청나죠. 자 이제 지방도 보자고요. 광역시 포함. 얘들은 2021년에서 8월에서 10월 조금 수도권보다 늦게 뛰었어요. 입지가 안 좋으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매도자가 많습니까? 매수자는 이제 제로. 이제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똑같아요. 한마디로 매수자는 넘쳐나고 매도자는 줄어들고 약 한 1년 정도 됐죠? 자, 캐나다와 중국 주택가격 폭락. 캐나다 평균
2월부터 7월까지도 23포인트가 폭락했으니 11월도 지금 빠지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30% 이상 다 빠졌죠. 우리나라 이상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57개 주요 도시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14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이제 아파트 경쟁률 최하, 입주 물량은 급증. 캐나다하고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웬만한 도시들 다 추락하고 있죠. 자, 이제 청약 경쟁률, 청약자 수, 공급 물량 어때요? 160대가 20대로 확 줄었어요. 특히 22년 하반기로 갈 때는 미분양으로 가고 있죠. 청약자 수 28만 명이 4만 확 줄었네요. 자, 공급 물량은 늘어나고. 자, 수도권 월별 입주 물량 추이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해서 좀 줄어들다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서울은 그나마 이해하는데 이게 수도권이라고 나왔죠. 경기도는 내년부터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때문에 이렇게 치솟을 거예요. 이제 임대주택 사업 추진 그리고 한미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보실래요? 다른 건 됐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제 이거 아직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시켜서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그거의 원흉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임대주택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개, 10,000개씩 잡아가지고 세금 1원도 안 내고 대출도 다 해주고 그걸 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여기 보세요. 등록임대가 그 말입니다. 미분양 없애겠다고. 집값 좀 하락을 막겠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를 또 신설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번에 여기 보시면 미국 장단기 금리, 한국 장단기 금리 나오는데 자, 밑에 쭉 있죠. 지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0 밑으로 빠졌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0 밑으로. 이거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 강남 3구. 자, 여기 보시면 쭉 요즘 와서 이게 10월 달까지 나왔는데 11월 달에는 더 빠졌죠. 급 나가죠. 강남구도 그렇고 서초구도 그래요. 여기 서초구. 이번에 송파구. 어떻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뽑아봤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교수 같은 전문가는 보지도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불과 올해 초에 예측한 것들을 보실래요? 지금 누구라고는 말 안 하지만 다 나와 있어요. 이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70% 80%가 뛴대요.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그죠? 다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반기. 여기 2022년 하반기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락이잖아요. 자, 전국 집값 지금 이렇게 쭉 미끄럼 타듯이 미끄러지고 있네요. 부동산 하락이 아직 중턱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엄청난 분양과 미분양 물량이 소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